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카페인 얘기할 거예요. 카페인 1일 권장량은 성인 기준으로 한 400mg 정도 되고요. 근데 우리가 먹는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100ml에서 100mg에서 150mg 정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생두의 종류, 원두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추출 방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메리카노 기준이라고 하면 더블샷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뭐 먹는 라떼라든지 커피가 들어간 대부분의 음료들은 다 그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잔에 100에서 150mg. 그러니까 아메리카노나 뭐 이런 커피 한 3잔 정도 드시면 하루에 권장량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사 먹는 캔커피에도 콜라나 이런 음료들에서도 한 50mg 정도 써 있고, 캔이나 요즘에 나오는 제조된 RTD 음료들은 뒤에 카페인 함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셔가지고 400mg가 넘지 않도록 드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보통 200mg 정도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우리 뇌에서 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해요. 뭐 좀 기분이 업되기도 하고, 좀 우리가 작업 능률을 올리기 위해서 카페인을 섭취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서 2잔까지는 긍정적인데, 이것보다 더 많이 드시게 되면은 카페인 과다 섭취로 뭐 허구역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밤에 잠을 더 못 주무시거나, 개개인의 민감도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카페인 드실 때 초콜릿에도 있고 녹차에도 이렇게 다 있으니까 하루 권장량을 고민해서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카페인을 적게 먹기 위해서 커피를 먹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드시면 되느냐 하면, 디카페인 커피를 드시면 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카페인이 다 제거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다 제거된 건 아니고요. 뭐 한 3%에서 0.12%까지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3% 이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디카페인 커피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일단은 생두를 물에다 불려서, 물로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물에다가 불려서 끓여가지고 그 안에는 성분들, 카페인을 포함한 모든 성분들을 물에다가 용출시킵니다. 그리고 그 물을 활성탄 필터나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만들어진 특수한 필터를 통해서 카페인을 제거를 하고요. 그리고 카페인이 제거된 그 물에다가 그 생두를 다시 넣어가지고 커피 생분을 다시 흡수시키는 형태예요. 그래서 디카페인으로 된 커피를 드시게 되면 아무래도 커피의 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한번 커피의 맛과 향을 내는 성분들을 다 빼내기 때문에. 이렇게 빼낸 커피들 카페인 제거하고 다시 넣어서 만들어진 거고요. 물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점, 왜냐하면 식품 안전 문제도 있고 해서 카페인을 제거하는 방식이 화학 성분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에틸아세테트를 사용해서 사탕수수에서 채취를 하지만, 그런 방식도 있고, 뭐 초임계 방식이라고 해서 이산화탄소에다가 카페인을 녹여내는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서 초임계 상태에서 카페인을 녹여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뭐 결합이 돼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뭐 벤젠을 예전에는 초기에는 이용을 하기도 했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 안전 위험 이슈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물로 만들어지는 디카페인 방식으로 디카페인을 제거를 하고요. 스위스 워터 방식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있는 방식이랑, 그리고 마운틴 워터라고 해서 멕시코에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저희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고, 물론 생두도 좋은 품질의 생두를 넣어야 그 향미가 그대로 그나마 전달이 되는 방식인데, 대체적으로 디카페인 커피들은 좀 밍밍하거나 군고구마 같은 느낌이 있거나 이런 형태를
뛰고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제 기억으로는 뭐 에스틸 아세테이트로 만들어진 거나 아니면은 촌계 방식보다는 워터 프로세스가 조금 더 저렴했었던 것 같고, 뭐 콜롬비아 커피든 과테말라 커피든 멕시코 커피든 에티오피아 커피든 다 디카페인 커피가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멕시코에서 재배된 멕시코 마운틴 워터 프로세스로 된 커피가 품질 대비 가성비가 좋았던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에서 재배된 생두를 멕시코에서 디카페인 처리를 하다 보니까 운송비가 안 들어서 조금 저렴하게 느꼈었던 게 있고요. 디카페인 커피라고 하더라도 100% 제거된 건 아니기 때문에 3%에서 1%까지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메리카노를 한 잔에 100mg의 카페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밖에 없는 거니까, 뭐 일일 권장량 400mg에 뭐 한 잔에 3g 들어있는 거니까 한 100잔 드셔도 되겠죠. 그러니까 디카페인 커피,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들도 안심하고 뭐 아메리카노라든지 이것저것 커피를 드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에는 뭐 소형 카페라든지 많은 카페들에서 그라인더 하나 정도를 더 가지고 있으면서 디카페인을 제거하려고 하죠. 예전에는 그라인더를 한 대만 놓고 뭐 스페어로 그라인더를 놓는 매장들이 많이 없어서 디카페인 커피 하면은 그것만 따로 분쇄해 놓았던 커피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품질도 많이 떨어졌는데, 요즘에는 좋은 커피를 많이 디카페인으로도 만들고 그라인더에다가 원두 상태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주문 즉시 그라인딩해서 내어주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디카페인 맛이 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카페인이랑 카페인 제거하는 방법, 그리고 일일 권장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은 아라비카 커피보다 로부스타 커피 품종의 카페인이 조금 더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품종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다 보니까 로부스타 커피가 섞여 있는 저가형 커피는 일반적인 아라비카 커피보다 조금 더 카페인이 동일 양을 추출했을 때 더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참고해서 두시면 저가 커피를 3잔 먹는 거랑 스페셜티 커피를 3잔 먹는 거랑 카페인의 함량이 다를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